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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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얼마 전에 혹시 네. 대통령 내외가 어디 기부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뉴스 난 거 보셨어요? 봤을 리가 없죠. 아, 못 봤어요? 뉴스를 안 봐요. 기분은 모르겠네요. 해외 순방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 아까 대대적으로 났대?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는 했지만 화제는 약간 소소했다. 그치, 우리 둘 다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널리 알리고 싶었으나 널리 알렸습니다. 하지만 약간 소소했거든요. 이게 뭐에 기부했는지는 그렇게 화제가 안 됐고 금액 때문에 좀 왈가왈부했어요. 대통령 부부가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각각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웃잖아, 저 사람도. 아니 무슨 대통령이. 저 감히 대통령을 향해 왜 웃은 거 아니고 응, 갑자기 웃긴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그랬다고 하는데요. 네. 약간 일반인이 기부하는 수준이잖아요, 금액이. 맞아. 근데 기부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위치를 생각하니까 오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연예인들도 억씩 기부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고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이런 거를 왜 생색을 내는 거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금액에는 이유가 있고요. 이게 480만 원이어야 했던 이유랑 이 기부가 어떤 취지였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방금 웃은 거 망한 거예요? 아니요, 전혀요. 아, 다행이다. 네, 그 반응을 원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그 헤드라인 본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반응이었을걸? 이 기부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따른 기부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초면이시죠, 둘 다. 그러니까요. 이름만 보면 뭐 내가 나고 자란 출신지에 기부하는 제도 같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현재 거주지를 제외한 아무 지방자치단체나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4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온 건지는 아시겠죠? 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20만 원은 안 쪼개져서 뭐 이렇게 한 거겠죠?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부를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기부가 1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 좀 특징적인 게 기부금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기부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이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한번 보신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지역마다 뭘 주느냐 가지고 기사를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따끈따끈하게 신설이 된 거고요. 이미 느껴지시겠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10만 원 세액 공제면 10만 원까지는 당연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공짜네요, 공짜. 공짜인데 30%까지 준대 뭐를. 그럼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좁아 죽겠는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인구의 50.3%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뭐 세종, 제주, 충청,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주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로 보면은 다 감소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도 청년층으로 하면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고요. 아니 뭐 앞으로 계속 감소하겠죠.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부족하면 또 뭐가 부족합니까? 인프라? 인프라도 일손? 일손? 그쵸? 돈이 부족하죠. 이 지역을 운영하기 위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가 않아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인구 문제에 직면했던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본. 그쵸? 네. 일본에서 2008년도부터 시행한 고향 납세제. 이름도 똑같네. 맞아요. 이름도 고향 납세제인데 이걸 이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기에는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이 크지가 않았대요. 근데 여기서도 2013년부터 답례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점점 기부자들이 늘어서 2021년 기준으로는 기부금이 우리 돈으로 거의 8조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이래저래 기부한 걸 다 합쳐보니까 8조다? 8조다. 이 고향 기부제, 고향 납세제로만. 답례품이 끝내주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부처를 출신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연고가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받게 될 답례품을 기준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뭐 어디 출신이라고 해서 그쪽에 기부를 한다기보다는 자 올해의
답례품 보고 저기 괜찮다. 홋카이도 뭐가 좋다더라. 뭐 가리비가 맛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답례품들을 예를 들어서 소개해드리면 영동에는 샤인머스켓, 나주에는 또 뭐 있죠? 배. 영암. 영암? 어디요? 영암. 그 동네 이름이에요? 네. 영암? 네, 영암. 처음 들어봐. 한우. 아, 영암이 한우예요? 한우 불고기. 행성 한우 아니야? 행성도 한우죠. 그리고 뭐 남해에 있는 돌문어. 제주도에 있는 귤. 레드향, 귤 이런 것. 파주도 있어요. 파주도 뭐가 있죠? 쌀, 파주쌀. 이천쌀 아닌가요? 몰라요 사실. 파주 용인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쌀은 많이 나니까요 우리나라가. 쌀은 넘쳐나죠. 네. 네. 그리고 이런 먹거리 특산품도 베리에이션이 좀 넓지만 이런 식품뿐 아니라 뭐 속초에서는 요트 탑승권, 서핑 강습권, 이런 거 괜찮다. 김제에서는 캠핑장 이용권 뭐 이라든지 이런 경험적인 측면으로 제공하는 지역들도 있고. 한번 와라 이거네요. 아니면은 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뭐 수도권에 거주하다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이 적고 취지도 잘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은 대부분 뭐 페이, 수원페이 뭐 이런 식으로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지역들도 수도권에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각 지자체장이나 장관들도 기부 릴레이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BTS 제이홉씨나 손흥민 선수, 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등 유명인들도 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냈는데요, 그분들은? 그분들도 이제 거의 뭐 한도 내에서 냈겠죠. 500만 원 한도니까. 그 1년에 500만 원까지니까 그 안내에서죠. 뭐 이런 식으로 기부제가 뭐 잘 흥행이 되면은 꼭 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어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는 인구를 관계 인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관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도하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이버에 고향사랑 기부제 검색을 하시면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연결이 바로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부 지역을 선택을 해서 온라인 결제하듯이 뭐 기부하시면 되고요. 기부 금액의 30%가 포인트로 돌아옵니다. 이게 진짜 괜찮네. 그럼 10만 원 세액공제 받고 3만 원 3만 원 포인트로 받고 그걸로 이렇게 특산품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거기 이제 지역에서 하는 선물들도 받고. 검색해서 그 사이트도 잘 돼 있어요. 쇼핑몰처럼. 쇼핑몰에서 물품 사듯이 포인트로. 그런 식으로 결제를 해서 답례품 구매를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건데 생각보다 특산물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간단해요. 이런 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 이런 거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알아서? 네, 정부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기부 정보를 홈택스에 바로 자동으로 신고를 해준대요. 그래서 기부 영수증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딱 저희가 그 연말정산을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야 이제 시작하는 시즌이죠? 시작해야 될 시즌인데 거기에 딱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괜찮네요. 10만 원까지는 네, 아마 그걸 노리고 10만 원으로 한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그거 하는 게 이득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저도 이제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정말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은 특산품 경쟁력도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기부금이 별로 전달이 되지 않을 확률도 있다. 또는 뭐 개개인의 움직임보다는 사실 국세랑 지방세 비중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